예,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은 안전 문제인데, 우리 원전에 있어서 안전 문제는 결국은 이제 방사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여쭤뵀었는데,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했던 600조 버크렐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뒤에서 또 우리 담당자랑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미방이 국회의원님도 잘 모르고 또 원안이 아까 위원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고 더 의혹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자력 발전소 액체 폐기물 말씀드려서 600조 베크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한손 사장님 말씀이 이게 물론 이제 2년 32개월인가 2년 8개월 정도의 네, 수치고요. 그리고 이게 대략 나눠 보면은 한 10조 베크렐이다. 그래서 일본보다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좀 틀린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그게 후쿠시마 원전이 아니냐 그랬는데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 일본 정부가 인정한 2년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사고 해역의 그 2년간 방류량이 20조에서 40조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가 더 높고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일 높았을 때는 7,000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해역이기 때문에 20조인데 저희가 평균이 10조가 좀 넘다 그런 거는 이거는 위험등급 7등급이거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미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저하고 사장님하고 계속 사랑설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해외에서도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이런 폐기물이 액체 폐기물을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검토하는 걸 저희 방에 서면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안 위원장님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가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가 물론 부족하다는 원인 때문에 고철 외에도 폐타이어나 슬러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일본에서 유입되고 있는 이런 폐기물들이 얼마만큼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산 폐기물들이 국내에서 시멘트나 아스팔트에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도 잘 모르게 지금 여러 가지 돼 있고, 아까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는 조금 방사능의 수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방사선 감시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것도 고장이 난 격이 있었네요. 보니까 이 인천의 3부도와 8부도에서는 2013년 6월과 7월에 파손이 돼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고장이 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고장난 감지기 앞으로 얼마큼 많은 방사능 오염된 폐기물이 사실은 지나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한 혹시 항만 종사자나 재활용 고철 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별적이든 샘플이든 항만 종사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방사선 피복량이 얼마인지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 종사자들에 대해서 네. 실제 글쎄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방사능 폐기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고 있는데 환경부나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만든 게 원자력 안전정책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성할 때 한번 1차 회의를 하고는 제대로 한 번도 회의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고 처음에 1차 회의 한 거는
전 관련 부처를 다 모아서 했고, 그 다음에 라돈은 라돈대로, 또 이런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대로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이게 겁니다. 부분적인 실무에 협의는 했지만 전체 회의는 해보신 적이 없는 것이죠. 전체 왜냐하면 회의는 이게 협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분적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사안별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거지. 근데 부처 간의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체라고 지금 목적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엔 이렇게 부처 간의 협의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을 좀 정 안 되면 뭐 총리실 주관으로 다시 좀 바꿔서 전체적으로 좀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좀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협의회가 총리실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위임받아서 책임 하에서 잘 하고 하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되는 부분, 이걸 어떻게,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고, 라돈 문제에 대해서는 한 서너 번 지금 모였었고요. 네. 이 지금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그 아까 관세청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청 협의도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쨌든 서둘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짧으시면 말을 빨리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서면 보고에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업자나 네. 사업자들도 어떤 뭐 샘플이라도 네. 그분들이 어떤 얼마큼 피복이 당한지 문제, 세 번째로 또 이 원전 안전 정책 협의회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정호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